안녕하세요. 세무사 객관식 종합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고요. 일단 OT 강의로요. 앞에 한 30분 정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무사 객관식 제목이고요. 요거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거고요. 일단 이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요. 우리가 25번 정도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강의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사항들은 학습 상담입니다. 학습 관련 상담은 제가 개인 카페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다음 카페가 있으니까 다음 카페에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카페에서 김기동 회계사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학습 관련 상담은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객관식 문제 풀다가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잠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할 때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다음 카페가 있죠? 제 카페고요. 제가 매일매일 들어가서 글을 좀 남기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내용들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돼요. 여기 제가 어제 한 점심 한 2시, 3시까지 답글을 남겼는데 오후에 또 잔뜩 질문을 해가지고 질문이 막 쌓였어요. 이게 제 숙제거든요. 매일매일 제가 하는 숙제입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정보를 한번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 활동 알림 보면은 제가 쓴 댓글의 개수가 몇 개예요? 108,461개거든요. 108,461개의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댓글을 남겼는데 아직도 궁금한 게 되게 많나 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제가 쓴 댓글 108,461개 대부분 걸릴까 안 걸릴까요? 대부분 다 걸리거든요. 네, 공부하다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은 핵심 단어나 혹은 뭐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숫자들이 있거든요. 그 숫자 가지고 검색해 보시면 웬만한 질문들은 다 여기 글에 올라오거든요. 검색해 보시고 검색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질문 사항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 카페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들어가 가지고 확인을 하고 글을 남겨드립니다. 되도록이면 이거 이용해 주시고요. 이거 이용해 주시면 아주 많은 그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들을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나만 궁금한 건가, 나만 잘 모르는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다들 똑같아요. 궁금한 사항들은 검색해 보시면 좀 위로를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랑 똑같은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공감을 좀 하시면서 여러분들 학습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 이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객관식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객관식 공부하는 거니까 객관식 공부를 하는 어떤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식 학습법이에요. 자, 일단 우리가 1차 시험을 넘어셔야 되는 거니까 1차죠. 1차 공부는 2차 공부와는 달라요. 2차 공부는 좀 깊게 공부하는 거고요. 1차 공부는 좀 넓게 공부하시면서 얕게 공부하는 거거든요. 시험 문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4월에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1차 위주로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 먼저 이것부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위주로만 학습하셔야 돼. 철저히 1차 위주로만 학습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들으셨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강의 끝나고 나가지고 객관식반 들어오기 전에 연습서 강의 들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심화반 수업 듣고 넘어오신 분들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은 온라인 강의로 실제 2차 연습서 가지고 하는 2차형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건데 1차 위주로 학습하셔야 되고요. 2차 연습서와 병행하는 건 제가 금지라고 말씀드릴게요. 2차 연습서는 좀 주제들이 되게 무겁거든요. 무겁기 때문에 2차 연습서랑 같이 학습하시게 되면 객관식 공부에 오히려 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1차 진도 나가면서 2차 때 뭐 심화반에서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복습하게 한번 해보겠다 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객관식 문제와 달리 주관식 문제는 좀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습의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처음엔 학습의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 처음 챕터들은 좀 쉬운 챕터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2차형 문제들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동시에 가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안타까운 사람들, 아까운 사람들 있을 거야. 심화반 혹은 연수소 공부를 하면서 한 2~3달간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는데 연수소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막 연수소 복수 타이밍이잖아요. 연수 한번 제대로 공부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1차 위주로 좀 넓게, 그럼 좀 얕게 이런 빠르게 푸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다 보시면 나중에 1차 시험 보고 나와가지고 2차 시험 보실 때 책이 훨씬 더 잘 익히거든요. 지금은 책이 잘 안 읽혀요. 2차 문제가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객관식 문제에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다 조각조각 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시다 보시면 나중에 2차 책이 훨씬 더 보기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책이랑 병행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객관식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2차 책을 보시는 게 훨씬 더 2차 책 보는데 효율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보셨던 연습서는 그냥 책꽂이에 꽂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철저히 1차 위주로 학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수업 듣고 계시기 때문에 객관식 교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수업 들으시는 건 회독수로 따지지 않아요. 수업 들으시면서 공부하는 건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거 빼고요. 여러분들이 2회독 플러스 3회독을 더 하셔야 돼요. 총 5회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2회독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세로로 푸는 거예요. 세로로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세로 학습의 장점은 뭐냐면 챕터별로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얕은 문제들부터 또 1차용으로 좀 깊은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2회독 하실 때는 세로로 푸는 문제 푸시면서 정확히 푸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카페에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객관식 공부 들어갔으니까 제한 시간 내에 빨리빨리 문제 푸는, 그러니까 시간 체크 좀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시간 내에 문제 푸는 건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빨리 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빨리 풀어진다고 해가지고 빨리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많이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공부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 관련 내용을 워크북도 봐야지, 관련 내용을 객관식 문제도 풀어봐야 되는 거지, 객관식 해설도 봐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내에 빨리빨리 문제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수업 듣고 나서 여러분들 혼자 학습하신 2회독은 정확히 푸는 연습, 시간 제한 없이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3회독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가로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가로로 푸는 연습을 하면서 진짜 실력이 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해당 챕터에 있는 문제들만 문제 풀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푸는 건지, 아니면 앞에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뒤에 문제가 풀리는 건지 그걸 판가름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가로로 문제 푸는 거, 이게 랜덤하게 푸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하루에 객관식 문제를 20문제를 푼다. 그러면은 1장에 3문제, 2장에 3문제, 3장에 3문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걸 가로풀이법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푸셔야 실력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시험 문제는 랜덤하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1장부터 중급회계 뭐 21장까지 순서대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뭐 고급회계 주제들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고급회계 문제들 막 튀어나오거든요. 랜덤하게 문제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본인 실력이 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회독 가로를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학습을 하시는 거냐면 랜덤하게 푸는 거. 그리고 랜덤하게 문제를 풀다 보면은 버퍼링이 좀 걸리거든요. 3회독을 하면 할수록 버퍼링이 조금씩 덜 걸려요. 그러니까 문제 풀려면 이게 뭘 물어보는 건지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회독수가 3회독에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 랜덤하게 푸는 연습을 하시면서 동시에 여기서 속도가 붙어요. 그러니까 2회독 세로 문제 풀 때는 정확히 푸는 연습을 하시고요. 3회독 추가로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좀요 랜덤하게 속도를 올리면서 문제 푸는 걸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속도를 올리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반복적으로 문제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속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기출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뭐 회계사용 기출문제 풀어보실 필요는 없고요. 세무사용 기출문제 풀어야 되는 건데 1차 기출문제 풀이가 있죠? 1차 기출문제 풀이는 요거 다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가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연습을 계속 하시다가 책에 있는 문제가 웬만하면 다 외워졌다. 그래서 문제를 딱 보자마자 하도 랜덤하게 문제를 많이 풀고 또 세로도 충분히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 문제의 답은 이거였던 거다. 답의 위치가 좀 기억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올라가시면 이제 1차 기출문제를 푸는 겁니다. 1차 기출문제를 풀면 역시 또 안 풀리거든요. 이건 똑같은 문제를 계속 풀었기 때문에 문제가 잘 풀리는 건데 마지막 한 5회독차가 되면, 하지만 기출문제는 또 다른 또 랜덤이기 때문에 잘 안 풀리거든요. 이걸 풀어보면서 구멍 난 곳을 찾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객관식적으로 완벽하게 학습했다고 했지만 기억이라는 게 점점 소실되기 때문에 까먹는 챕터들이 좀 생기거든요. 물론 오랫동안 기억나는 챕터들도 있고 자주 까먹는 챕터들이 있거든요. 기출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메꾸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1차 문제 풀다가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 해당 문제와 관련된 객관식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서 다시 기억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직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학습하고 까먹고 학습하고 까먹고 그렇게 하다가 자꾸 구멍을 메꾸다 보면 어느 정도 완벽하게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러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버리는 학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2번과 3번과 하다 보면은 해도 안 되는 챕터들이 있거든요. 희석주당이익. 해도 안 되는 챕터들이 있거든요. 그건 그때 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버리시면 안 돼. 지금 수업 들으시면서 이거 어려운데? 안 봐야지. 이거 어려운데? 안 봐야지. 지금부터 버리면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챙겨가는 거. 제가 수업할 때 하는 내용들, 문제 푸는 것들은 다 챙겨가는 거고, 마지막 한 달 동안 이게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한 달이에요. 시험 한 달을 남겨놓고 나가서 마지막 한 달입니다.
남겨놓고 나가가지고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1차 공부기 때문에 1차 좀 넓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는 챕터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 버리는 거예요. 그때 버리고 물론 이제 나중에 2차 공부할 때는 버리는 학습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2차는 딸랑 두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버리면 못 붙어요. 하지만 1차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24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챕터는 여러분들 버리실 때도 어차피 한 문제거든요. 한 문제. 예, 시험 보러 가시면 어차피 모든 문제 다 못 풀거든요. 시간 내에. 그러니까 24문제를 여러분 다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도저히 내가 안 되겠다.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가 없겠다. 내용도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버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하나만 더 제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점점 열심히 하자. 점점 열심히 하자. 항상 종합반 초반에만 열심히 하거든요. 여기 좀 이렇게 꽉 차 있잖아요. 자, 종합반 경험 있으시겠지만 점점 사람들이 안 나오기 시작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지치기 때문에 점점 열심히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4월 달에는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속도를 올려가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열심히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2회독 할 때는 세로로 공부하시고 랜덤하게 공부하실 때 자기 실력이 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교재 관련 내용들을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관련 내용 하기 전에 세무사 기출문제 추이를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객관식 워크북 쪽에 기출문제 리스트, 기출문제 추이 분석이 있죠? 표지 쪽에 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출문제들이 있죠? 한 페이지에 제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만 리스트업을 했거든요. 세무사 기출문제 보시면 자, 재무회계입니다. 아시겠지만 중급회계가 있고 고급회계가 있죠? 중급회계랑 고급회계를 가르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윗부분이 중급회계죠?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말씀드리지만 중급회계는 한 개의 기업의 재무제표를 한 개의 화폐 단위로 분기하는 연습. 그걸 공부하는 게 바로 중급회계 영역입니다. 고급회계는 환율변동회계. 2개 이상의 화폐 단위를 한 개의 화폐 단위로 분기하는 거. 그거 공부하는 게 고급회계 환율변동회계고요. 또 관계기업, 사업결합, 연결. 이게 다 뭐예요? 2개 이상의 기업 재무제표를 한 개로 통합해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 그게 바로 고급회계의 23장과 24장과 25장의 영역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직전. 총 몇 문제예요? 24문제입니다. 25문제씩 나오다가 2021년도부터는 24문제씩 나오게 되거든요. 이거 나오는 이유가 있었어요. 세무사 회계학 일부 2차 시험 문제에서 중급회계 부분이 60점이고 그러니까 재무회계 부분이 60점이고 원가회계 부분이 40점이거든요. 60% 40%. 세무사 1차 시험 문제에서 총 재무회계학 문제가 40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2차 시험과 맞춰가지고 60%는 재무회계 24문제, 40%는 원가회계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중급회계 부분이 몇 문제예요? 원래 중급회계 부분이 23문제씩 나왔었거든요. 24문제 중에. 하지만 작년이 아직 한 해가 지나지 않았죠? 올해부터 이제 2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2차 시험 문제에서도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고급회계 테마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차 시험 문제에서도 고급회계 테마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제가 적어드릴게요. 쓰실 필요 없습니다.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이제 회계학이란 이름이죠. 회계학이란 이름으로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죠. 관리회계, 원가관리회계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겠는데 재무회계는 24문제가 나오고요. 원가회계는 16문제가 나옵니다. 합쳐가지고 총 4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이 재무회계 문제 중에 중급회계의 비중이 22문제고요. 그 다음에 고급회계죠. 고급회계의 비중이 2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2문제 2문제 가지고 총 24문제고요. 물론 시험 시간 아시죠? 시험 시간 선택 과목이랑 회계학이 붙어가지고 총 80분인데 선택 과목은 한 20분, 많으면 한 25분. 네, 빨리 푸신 다음에 되도록이면 재무회계 쪽으로 그러니까 회계학 쪽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많이 투입해야 되는 거고요. 중급회계랑 고급회계로 나눠져 있고 또 이게 24문제를 이렇게 배분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배분할 수 있냐면 이게 합쳐서 이렇게 하지 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24문제가 1차 시험 문제잖아요. 1차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론형 문제가 있고 우리가 보통 말 문제라고 하는 거. 이론형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계산형 문제가 있거든요. 직전 세무사 1차 시험 문제에서 이론형 문제가 8문제가 나왔어요. 말 문제. 그 다음에 계산형 문제가
24문제 중에 16문제가 나왔습니다. 매년 이렇게 나와요. 3분의 1은 말 문제로, 3분의 2는 계산 문제로. 물론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계산 문제지만 1차 시험은 계산 문제만 다 내버리면 여러분들이 시간 내 문제 못 풀거든요. 그래서 이론형과 계산형 문제. 그래서 제 객관식책 같은 경우에도 문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이론형 문제들이 있고 뒤에 계산형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제가 구성을 좀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중급 회계가 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중급 회계 위주로 제가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총 몇 번이죠? 25회 강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25회 강의를 제가 다 어디다 쓸 거냐면 중급 회계 쪽에다가 25회 강의를 다 쓸 거예요. 그리고 고급 회계는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1월달경에 주말을 이용해서, 주말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을 이용해서 제가 고급 회계는 보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난 고급 회계 한번 준비해 보겠다 라고 싶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일요일 날 오셔가지고 몇 번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 고급 회계 처음부터 버리겠다. 버리는 학습. 버리는 학습. 마지막 달에 버리는 게 아니라 난 처음부터 버리겠다. 근데 이게 고급 회계가 세무사 2차 시험 문제 어차피 고급 회계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공부할 때 웬만하면 좀 고급 회계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2차 공부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해지긴 해. 1차 목적으로만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버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1차 목적으로 본다면. 하지만 어차피 여러분께서 2차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일정 잡아가지고 일요일달에 강의할 테니까요. 나오셔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진행할 거라는 거. 자, 그런데요. 중급 회계 위주로 25번을 제가 할 건데 여기 시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시간표죠? 시간표, 강의 시간표입니다. 강의 시간표가 자, 재무회계, 객관식 재무회계가 되게 늘어지죠? 그래 우리 지금 12월 달 중순경이 시작해가지고 언제 끝납니까? 아주 길죠? 2월 28일까지 몇 달이에요 그럼? 12월 달, 1월 달, 2월 달 해가지고 한 3개월간에 걸쳐서 쭉 강의가 진행이 되고 25번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작년에 중급 회계만 가지고 세무사 객관식에서 몇 번 강의했는지 보니까 29번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게 보강을 뒤에서 가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기 직전까지 이렇게 수업만 듣다가 끝나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 일정표 나눠드린 거 있죠? 여기에 나눠드린 것처럼 일정표 여기 제가 어제 작성했는데 강의를다가 조금 바꿨어요. 1장부터 3장은 말문제 전용 챕터라 가지고 기존에 촬영된 회계사 객관식 강의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1장부터 2장까지만 이렇게 할게요. 1장부터 2장까지만. 1장부터 2장의 개념체계거든요. 자, 세무사 기출문제에서 개념체계가 몇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체계 보통 1장에서 2장 나오는 게 한 문제 정도거든요. 많이 나와야 두 문제인데 1장과 2장의 개념체계 부분입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건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쓰면서 낭비하는 것보다는 계산 문제 같은 거 좀 하나 더 설명드리기 더 좋기 때문에 말 문제 전용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늘 학원에 말을 해가지고요. 회계사 객관식에서 제가 강의상 한 게 있거든요. 그걸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주말을 이용해가지고 온라인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강의 4시간, 4시간짜리 해가지고 한 2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 이용해서 한번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29번 강의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4번을 제가 온라인 강의로 제공해드려야 이 시간 내에 딱 맞춰드릴 수가 있거든요. 중급 회계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다른 챕터랑 연관이 없는 챕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강하셔도 상관없는 챕터. 그래서 요 차이번가 잡아놔 있죠?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역시 회계사 쪽에서 강의한 온라인 강의.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게 될 겁니다. 차이번가 잡아놔. 요것도 제가 오늘 같이 열어드릴 테니까 시간 되실 때 여러분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다른 챕터랑 연관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미리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수업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주당이 요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다른 챕터랑 연관되지 않거든요. 온라인 강의로 오늘 저녁 때 제가 다 열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이 챕터 가가지고 수업 들으시려고 하면 공부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때는 다른 과목들이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좀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을 때 수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 4강좌 같은 경우 하면 제가 4번 정도는 온라인 강의로 대체를 하게 되면 우리 계획된 시간 내에 중급 회계 다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챕터들은 제가 직접 실강을 통해 가지고 문제 푸는 걸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실강으로 다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적어드린 거 있죠? 풀어보지 않아도 되는 심화 계산형 필수 문제. 자, 제 책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기본 계산형이 있고 조금 더 어려운 심화 계산형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득점 같은 걸 하려면 심화 계산형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 게 좋긴 합니다. 하지만 좀 너무 깊은 것들이 있어요. 깊은 것들을 제가 배제시킨 게 있거든요. 강의 시간에 제가 이건 풀어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굳이 여러분도 풀어보실 필요 없고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그럼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제가 좀 많다 보니까 회계사 시험은 재무회계 문제가 36문제가 나오거든요. 36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다양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필수 문제를 많이 넣어놨는데 세무사 시험은 24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런 좀 깊은 문제는 풀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강의할 때 제가 진행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안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급 회계 쪽이 있거든요. 고급 회계 쪽은 이게 안 푸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만 푸시면 돼요. 고급 회계 쪽은 제가 워크북에 있는 객관식 문제들은 다 풀어드릴 거거든요. 그거와 더불어서 이 문제들도 제가 1월 달에 주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보시면 완벽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강의 어떤 교재를 진행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강의는 교재 2가지를 이용해서 진행이 됩니다. 요거 지우고요. 여기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객관식 강의 관련 교재. 일단 메인 교재는 제가 워크북 한 권이 있고요. 워크북이 있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집이 있습니다. 책 요거 2가지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객관식 문제집은 이론 요약이 없어요. 워크북에 이론 요약이 있기 때문에 이론 요약은 요거 가지고 제가 강의 내용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역시 이론 요약은 기본 강의 수준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론 요약 해드릴 거예요. 뭐 기본 강의처럼 책을 다 읽으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 강의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뽑아가지고 제가 워크북 만들었으니까 요거 가지고 내용 설명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듣고 객관식 넘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기본 강의도 듣고 뭐 심화반 강의도 듣고 객관식 강의도 듣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항상 제가 모든 내용 설명은 워크북 가지고 다 요약 설명을 합니다. 아무래도 내용 좀 많이 까먹으신 분들도 상관없이 그냥 워크북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워크북은 이론 요약이 있고요. 이론 요약이 있고 그 워크북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기출 예제들이 있거든요. 기출 예제. 이론만 요약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이론 요약과 관련된 요건 좀 쉬운 문제들이에요. 기출 문제들 중에 관련 이론과 관련되는 제가 이론 그 계산 문제들을 기출 예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건 제가 전수로 다 풀 겁니다. 연습서 강의할 때는 제가 이론 요약만 강의하고요. 기출 예제는 안 풀거든요. 객관식 강의할 땐 기출 예제까지 제가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 이론 요약과 기출 예제 풀고 그 다음에 풀자마자 바로 제가 객관식 문제집에 해당 문제를 풀어요. 객관식 문제집은 이게 이제 이론형 문제. 말 문제라고 한 거 있죠? 이론형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형 문제가 기본 계산이 있고요. 기본 계산형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심화 계산형 문제가 있어요. 고득점을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 제가 다 무슨 문제만 풀 거냐면 필수 문제만 풀 거예요.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객관식 책에 문제 번호 옆에 전구 표시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필수 문제예요. 제가 풀어드리지 않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좀 지엽적인 부분들이어서 풀어볼 필요는 없고요. 저는 교재에 있는 필수 문제만 다 풀 겁니다. 이론형 필수 문제는 제가 다 풀 거고요. 기본 계산형 필수 문제도 다 풀 거예요. 그리고 심화 계산형 필수 문제 중에 아까 제가 적어드린 거 있죠? 저거 뺀 필수 문제들은 제가 다 풀 겁니다. 해당 내용 설명하면서 풀 거예요. 강의 진행은 이론 요약 진행하면서 관련 문제를 풀지 이론 요약 해당 챕터 다 설명하고 나가지고 문제 풀러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워크북 강의하면서 객관식 문제를 다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이 내용과 관련된 객관식 문제가 뭐가 있다는 걸 다 링크를 걸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를 좀 제가 많이 풀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거꾸로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연습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내용 가지고 막 되게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가 안 보이거든요.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전체를 보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강의 진행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필기노트가 있죠? 필기노트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해당 강의에 관련된 필기노트를 적어드리는데요. 요거 객관식 이거는 워크북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걸 좀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칠판에 필기하는 것들이에요. 수업 시간에 필기하지 마시고 요거 그냥 보시면서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 들으시면 됩니다. 1장이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책인데 자 1장과 2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강의 열어드린다고 했으니까 강의 진행은 제가 바로 3장부터 진행하게 될 겁니다. 3장 강의 진행하면서 어차피 이 얘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책의 위치랄지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 듣는 내용들을 그것도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